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지나가신 자리에 은근히 남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냄새.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그 냄새가 스스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지고 때론 괜히 위축되기도 하죠. 주변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혹은 누가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냄새는 단순히 노화의 냄새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몇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산뜻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수십 년간 시니어 건강과 생활 환경을 연구해 온 91세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단순한 외모나 위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이 냄새는 대인관계,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지 냄새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더욱 자신 있게 가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 더 당당하고 누굴 만나도 부담 없는 삶.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자꾸 냄새나는 것 같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외부로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곧장 위생이 안 좋다거나 청결하지 않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먼저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왜 나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냄새의 핵심은 노렌알이라는 성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 몸의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마치 기름이 오래되면 쩐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그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피지가 더 많이 나오고 그 피지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서 이 노렌알이라는 냄새 성분이 생기는 거죠. 이 냄새는 젊었을 때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주변에서도 확실히 느낄 만큼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거의 냄새를 못 맡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코는 익숙한 냄새에는 둔감해지기 때문에 매일 맡던 내 체취는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이 노렌알 냄새는 약간 기름기 돌면서 눅눅한 종이 냄새 같다, 혹은 묵은 옷장 냄새 같다는 식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와 특징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냄새가 거의 없고 어떤 분은 유독 심한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며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어떤 분은 움직임이 적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샤워를 미루기도 하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체취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노렌알은 단순히 겉에서 씻어낸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루에 한 번 씻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냄새는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냄새는 옷이나 침구류에 배어들기도 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주 입는 셔츠나 담요의 냄새가 남아있으면 씻은 직후에도 다시 그 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단순히 샤워 잘하자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그 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위생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식생활, 의류 관리, 심지어 집안 공기까지 다뤄야 하는 이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우리 몸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피부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고 탄력이 줄어드는 걸 가장 쉽게 느끼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피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피지선과 땀샘의 변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노인 냄새의 근본 원인과 연결되어 있죠. 먼저 피지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피지선은 얼굴, 두피, 가슴 등처럼 몸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은 기름 공장 같은 곳입니다. 젊을 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피지 분비가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일부 부위는 오히려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머리 뒤쪽이나 등, 겨드랑이 같은 부분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기름기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름, 즉 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화란 쉽게 말해 기름이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기름을 며칠 방치해두면 냄새가 나고 끈적해지듯이 우리 몸의 피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노렌알입니다. 이 물질은 코에 아주 민감하게 느껴지는 독특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산화작용은 단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것도 큰 몫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속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산소인데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흡연,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이 산화작용이 심해지고 그만큼 냄새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피부의 보습력도 떨어지면서 각질이 쌓이기 쉬워지고 땀샘의 기능도 약해져서 땀의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땐 수분이 많은 맑은 땀이 주를 이루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섞인 끈적한 땀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땀은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결국 불쾌한 냄새가 쉽게 발생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피부 위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냄새가 심한 경우도 단순히 땀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균의 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습기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노인 냄새와는 또 다른 불쾌한 채취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기 쉬운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피지는 더 산화되고 땀은 더 진해지며 면역력은 낮아지니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알면 반대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피지의 산화를 막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보습제를 잘 발라서 피부 각질이 쌓이지 않게 한다든지 발은 꼭 별도로 씻고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냄새를 만든 환경을 하나씩 없애나가면 우리 몸은 그만큼 더 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 냄새를 유발하는 게 뭐가 있을까? 다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냄새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냄새라는 건 단지 피부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몸 전체에서 풍기는 향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의 체취는 마치 체온처럼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채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의외로 식습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결국 내가 먹은 음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기름진 음식,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처럼 포화지방과 인공 첨가물이 많은 식사를 자주 하면 몸속에서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꽉 막힌 통에 담아 두었을 때 올라오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자극적인 음식, 예를 들어 마늘, 양파, 카레, 매운 고추 같은 것들을 자주 먹는 분들은 입냄새뿐 아니라 땀에서도 그 향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재료가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채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냄새에 민감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운동 부족입니다. 놀랍게도 움직이지 않으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땀이 나지 않으니 배출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땀은 단순히 찝찝한 것이 아니라 몸속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땀이 나지 않으면 피부에 피지샘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더 기름지고 끈적한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곧 냄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도 더 건강해지고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도 배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취가 훨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즉,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냄새가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옷이나 입에서 나는 냄새뿐 아니라 피부에서도 특유의 담배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한 분들은 이 냄새가 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입뿐 아니라 피부에서도 술 냄새가 나셨던 경험 있으시죠? 술은 체내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한 냄새의 성분을 만들고 이게 땀과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자주 마실수록 그 냄새는 더 깊게 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뒤바뀌면 몸속 호르몬이 교란되고 체온 조절이나 피지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도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냄새뿐 아니라 피부 상태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채취를 형성하게 됩니다. 음식, 운동, 담배, 술, 수면. 어느 하나만 좋아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엉켜 있다면 냄새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건 모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나이를 되돌릴 순 없지만 생활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청결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냄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쌓인 노폐물과 피부 표면의 찌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위들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발, 무릎 뒤, 사타구니 등 은 피지 분비가 많고 땀이 고이기 쉬운 곳이라 냄새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들을 대충 씻고 넘어가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우선 귀 뒤쪽입니다. 이곳은 피지샘이 많고
머리카락에 가려 있어서 땀이나 기름이 잘 마르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루 이틀만 제대로 닦지 않아도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닦기도 어렵고 손이 잘 닿지 않다 보니 샴푸할 때 함께 문질러주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타월이나 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서 귀 뒤와 목덜미까지 꼼꼼히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목 뒤와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뒤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머리카락과 옷깃에 가려지는 부위라 통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땀이 마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서 냄새가 쉽게 생기죠. 겨드랑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위는 피지와 땀이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장소이면서 하루 종일 접히고 눌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겨드랑이에 털이 있는 경우 그 털 사이에 땀과 각질, 피지가 고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제모와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겨드랑이를 닦을 때는 단순히 비누칠만 하지 말고 손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때를 미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상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자극이 적은 샤워, 타월로 매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부위 바로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상체 위주로 씻고 발은 물에 젖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발은 땀샘이 아주 많고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발냄새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뒤꿈치 부분은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도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망하다고 대충 씻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위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땀과 피지, 각질, 분비물이 모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 부위가 눅눅해지기 쉬우니 씻은 후에는 잘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도 중요한데요. 단순히 샴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피까지 제대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으로 긁기보다는 손끝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서 샴푸를 해줘야 합니다. 두피에 기름과 먼지가 쌓이면 머리카락에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머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씻은 후 보습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 건조함이 각질을 더 많이 만들고 그 각질이 쌓이면 다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씻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팔꿈치, 무릎 등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는 특히 신경 써야 하죠. 결국 청결 관리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닦고 씻은 후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요즘은 몸에서 냄새가 안 나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자존감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몸을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옷과 침구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매일 입는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겠죠. 다음은 의류 관리와 세탁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정작 입고 덮는 옷과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면 주변 사람은 여전히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은 씻었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세탁과 의류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피부뿐 아니라 섬유에 아주 쉽게 스며들고 오래 남기 때문에 하루 입은 옷이나 잠자는 침구는 늘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매일 갈아입는 습관입니다.
특히 속옷과 러닝셔츠, 양말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가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간혹 나는 땀이 별로 안 나니까 이틀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땀이 안 나도 피지는 계속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각질과 세균은 옷감에 남게 됩니다. 겉옷은 하루 정도 더 입을 수 있지만 특히 목덜미나 겨드랑이가 쉽게 닿는 부분은 냄새가 금방 배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 후 돌아온 옷은 그날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다시 옷장에 넣으면 그 냄새가 옷 전체로 퍼지고 결국 다른 옷까지 냄새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세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에 남은 냄새는 일반 세제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지 냄새나 곰팡이 냄새는 섬유 속에 깊이 배어들기 때문에 때때로는 옷감용 전용 탈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 1컵 정도를 세탁기에 함께 넣으면 산성 성분이 냄새 입자를 중화시켜 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이불 세탁 시 활용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탁 후에도 바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한 날씨에는 실내에서 오래 말리다 보면 오히려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빠르게 말리는 것이 가장 좋고 건조기가 있다면 충분히 돌려서 습기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침구류 관리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에서 배출되는 땀과 피지, 각질이 베개, 이불, 매트리스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베개는 얼굴과 두피가 직접 닿는 곳이라 냄새가 더 쉽게 배게 되는데요. 매일 사용하는 베갯잎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이나 시트는 적어도 2주에 한 번, 여름철엔 더 자주 세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트리스는 세탁이 어려우니 주기적으로 청소기를 이용해 먼지와 각질을 제거하고 햇빛에 말리거나 매트리스 전용 탈취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냄새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눅눅하거나 오래된 매트리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기 쉬우니 커버를 자주 빨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장이 밀폐되어 통풍이 잘 안 되면 냄새가 쌓이고 그 냄새가 옷에 그대로 배게 됩니다. 그래서 옷장 안에는 탈취용 수치나 피톤치드 방향제 같은 천연 탈취제를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향이 나는 제품보다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을 선택해야 냄새 덮기가 아니라 냄새 없애기에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옷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엔 반드시 깨끗이 세탁한 뒤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 땀이나 피지가 남아 곰팡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옷처럼 두껍고 두터운 옷은 안쪽까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해야 냄새와 벌레를 예방할 수 있죠. 이처럼 옷과 침구에서 나는 냄새는 결국 쌓인 시간에서 나옵니다. 매일 입는 옷, 매일 덮는 이불,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는 그 시간이 쌓여 냄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습관입니다. 냄새가 나기 전에 꾸준히, 부지런히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냄새 없는 삶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제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먹는 것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풍기는 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지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바꿉니다. 흔히 입냄새는 음식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채취 역시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느냐에 따라 몸속 노폐물의 양과 질이 달라지고 그것이 땀과 피지를 통해 밖으로 나올 때 냄새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특히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체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군입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 같은 것들은 포화지방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고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그 찌꺼기가 땀과 함께 나올 때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식이 바로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음료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입안,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습기가 많은 부위에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란 쉽게 말해서 몸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녹황색 채소, 베리류 과일, 해조류, 견과류, 녹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몸속 산화작용을 완화시켜 피지의 냄새 성분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삶은 브로콜리 한 접시, 혹은 하루 한 잔의 녹차만 꾸준히 마셔도 체취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몸 안의 냄새 입자를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취, 입냄새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땀이 묽어지고 땀 속에 포함된 노폐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냄새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죠.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체취 관리에 좋습니다.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고구마, 현미, 콩류, 배추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냄새로 이어지는 불쾌한 성분들도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마늘, 양파, 부추 같은 음식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 강한 향이 몸에서 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나 외출 전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향이 부드러운 허브류, 예를 들어 깻잎, 미나리, 샐러리 같은 채소는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냄새 개선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산균 제품이나 클로로필 엽록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체취를 중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너무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식약처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냄새 없는 사람은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이런 작은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몸에서 풍기는 향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갖췄다 해도 냄새가 계속된다면 혹시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질환이 체취를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은 건강 상태와 냄새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청결 문제를 다뤘지만 그 모든 것을 신경 써도 체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몸속 건강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서 생긴 이상 신호가 냄새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는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몸속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케톤체는 특유의 과일 썩는 듯한 냄새를 동반합니다. 이런 냄새는 입에서 날 수도 있고 땀에서도 은은하게 퍼질 수 있죠. 주변에서 왜 단내가 나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환은 간질환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이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금속성 냄새나 고약한 땀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성취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암모니아 같은 냄새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구강에서부터 피부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도 체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중 노폐물이 쌓이면서 입과 피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는 숨 쉴 때나 땀을 흘릴 때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염이나 충치 같은 구강 질환도 체취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은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는 입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때 코와 피부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럴 땐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등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피부 감염입니다. 특히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일어난 피부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여도 가까이 가면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주로 겨드랑이나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처럼 습하고 접히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무좀이나 땀띠, 염증이 생긴 경우는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디워시만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피부과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호르몬 불균형도 체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냄새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피지 분비가 달라지면서 체취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단지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호르몬 균형을 위한 건강관리나 전문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중 일부는 약물 성분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일부 고혈압약, 정신과 약물 중 일부는 체취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이후에 체취가 달라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자각이 생겼을 때 혹은 주변에서 그런 지적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냄새, 갑작스러운 악취, 혹은 함께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가 느껴진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건강의 언어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듣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냄새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은한 향기로 바꾸는 방법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다음에서는 향기를 더하는 습관과 좋은 인상을 남기는 냄새 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냄새라는 건 단순히 없애야 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면 내 이미지를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만큼이나 향기가 인상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좋은 냄새는 상대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향기를 몸에 자연스럽게 입힐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연스러움과 지속력입니다.
너무 강하거나 인위적인 냄새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은은한 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향수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향수는 단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뿌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손목 안쪽, 목 뒤처럼 맥박이 뛰는 부위에 가볍게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맥박이 있는 부위는 체온이 조금 더 높아 향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단, 땀이 많은 부위에 뿌리면 오히려 향이 섞여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같은 향기를 유지하려면 향수를 뿌리기 전 바세린이나 무향의 보습제를 소량 발라주면 향이 오래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향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이죠. 향수를 옷 위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향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향수 사용이 부담스럽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걱정된다면 천연 성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 로즈마리 오일, 티트리 오일처럼 향이 부드럽고 항균 효과까지 있는 천연 에센셜 오일은 손수건이나 옷 안쪽에 톡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하루 종일 은은한 향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방향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옷장이나 신발장, 가방 안쪽에 천연 방향제나 피톤치드 함유 제품을 넣어두면 외출할 때마다 상쾌한 향기가 따라옵니다. 특히 신발 냄새는 생각보다 강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안쪽에 탈취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햇볕에 바짝 말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내화나 슬리퍼도 자주 세탁하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입냄새도 향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전체 인상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특히 잠자기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혀 클리너로 혀를 닦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입냄새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 입는 옷에서도 향기를 입힐 수 있습니다. 빨래할 때 마지막 헹군물에 천연 섬유유연제를 소량 넣으면 옷에 은은한 향이 남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다만 너무 강한 인공향이 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진한 향은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모임이나 외출이 있는 날엔 전체적인 향기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샴푸, 바디워시, 향수, 섬유유연제까지 각각 다른 향이 섞이면 복잡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톤의 향기로 정리해두면 나만의 향기로 기억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진짜 향기는 결국 내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피부, 깨끗한 옷, 건강한 땀, 잘 자는 습관, 신선한 음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향기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되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진짜 매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향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법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불쾌한 채취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변화와 생활 습관, 식사, 청결 관리까지 폭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 이제는 분명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절하고 줄일 수 있는 문제라는 점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냄새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1단계 청결 루틴 정립하기. 하루 한 번 샤워할 때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를 반드시 순서대로 닦는 습관부터 만드세요. 단순히 비누칠이 아니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닦고 씻은 뒤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습제까지 발라 마무리합니다. 2단계 옷과 침구 깨끗이 유지하기. 속옷, 러닝, 양말은 매일 갈아입고 외출한 옷은 당일 세탁합니다. 베갯잎은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2주에 한 번, 햇볕에 말리거나 베이킹소다, 식초 등을 활용해 냄새를 없애주세요. 옷장에는 탈취제를 넣고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단계 음식으로 채취 다스리기.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 물, 견과류, 해조류 위주로 바꿔보세요. 녹차 한 잔, 사과 반 개만으로도 몸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는 서서히 줄여가는 걸 목표로 하세요. 4단계 규칙적인 움직임과 수면 유지하기. 하루 20분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땀을 내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노폐물을 씻어내고 채취를 맑게 만듭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냄새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5단계 은은한 향기 더하기. 샤워 후 로션이나 천연 오일로 부드러운 향기를 더해보세요. 향수는 가볍게, 에센셜 오일은 손수건이나 속옷에 소량만. 신발, 옷장, 이불에도 피톤치드 방향제나 탈취제를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기분 좋은 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6단계 이상한 냄새가 느껴질 땐 병원 진료 받기. 단내, 금속 냄새, 곰팡이 냄새 등 평소와 다른 냄새가 느껴지고 피로감이나 입맛 저하, 수면 장애까지 동반된다면 내과나 치과,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귀 뒤를 한 번 더 꼼꼼히 닦아보는 것, 내일 아침 한 잔의 녹차를 마셔보는 것, 입었던 셔츠를 바로 세탁통에 넣는 것.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에서 나는 향이 바뀌고 내 마음도 더 당당해질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채취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셨던 분, 스스로 위축되어 집에만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나는 원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냄새는 습관이 바꾸고 향기는 생활이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오늘부터 나를 바꿔볼지.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은한 향기 나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함께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특히 가족 중에 냄새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바뀌면 훨씬 쉽고 즐겁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노인 냄새가 아니라 멋진 어른의 향기로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